Hindi po kami involved in any POGO operation po, Your Honor. 이 여성 필리핀의 소도시 반반의 시장입니다. 분홍색을 좋아하는 통통 튀는 30대 정치인의 등장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절로 웃음이 지어지는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의 소유자인 그녀는 뛰어난 공감 능력과 서민적이고 유능한 이미지로 시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죠. 하지만 이내 밝혀진 그녀의 실체에 필리핀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로맨스 스캠, 인신매매, 사기, 구금 등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범죄가 일어나는 범죄 단지와 그녀가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증거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그 피해자만 수백 명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급기야 중국의 스파이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죠. 아무리 작은 도시라지만 그래도 명색이 시장인데 중국 스파이라뇨. 그녀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필리핀 사회는 더 큰 혼란에 휩싸이고 과연 그녀의 정체는 뭘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4년 5월 앨리스 구어라는 젊은 여시장의 상원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중국의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범죄 단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등을 저지르는 전문적인 범죄 조직과 대중 친화적이고 서민적인 이미지의 젊은 정치인의 유착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앨리스는 말합니다. 자기는 땅만 팔았을 뿐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일이며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은 이미 선거 전에 모두 처분했다고 말하죠. 자기는 이 범죄 조직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청문회 도중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앨리스는 시장이 되기 전까지 어디서 뭘 했는지 자기 과거에 대해 잘 설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죠. 태어난 곳이 어디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에 다닌 기록도 전혀 없었죠. 본인도 헷갈리는 듯 횡설수설 딴소리하는 앨리스를 보며 한 상원 의원이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필리핀에서 태어난 필리핀 사람이 맞습니까? 이에 앨리스는 자기가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데다 17살이 되어서야 출생신고를 했다고 답하죠. 게다가 학교에 가는 대신 홈스쿨링을 받았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곳에 살았던 동네까지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더 신기한 건 30대의 젊은 앨리스가 가진 재산이 한화로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됐냐는 질문에 앨리스가 말하죠. 아버지와 돼지 농장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아니, 돼지 농장을 뭘 어떻게 해야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걸까요? 앨리스는 이후에도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이죠. 청문회 내내 출생지, 학창시절, 그리고 부모님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도 모릅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아무리 인구 8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의 시장이라도 필리핀 전역에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사람들은 앨리스가 불리하다 싶으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했다면서 SNS의 기억 상실의 여왕이라며 그녀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앨리스는 자기가 누군지 밝히겠다며 한 언론과 인터뷰를 자처합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비장한 모습으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녀의 아버지는 안젤리토 구어, 어머니는 아멜리아 레알, 어머니는 아버지의 하녀였습니다. 자신은 중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하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라고 했죠. 어머니는 자신을 낳자마자 바로 집을 나가버려 얼굴조차 모르고 아버지는 어린 자신을 한 농가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는 대신 집에서 루비린이라는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도 졸업 앨범도 없고 아픔이 많아 어린 시절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다 14살이 되던 해 아버지와 돼지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됐고 자동차 딜러샵 등 여러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그 덕에 지금의 부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하죠.
이후 그녀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시장에 당선되며 필리핀 정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스토리죠. 이 영화 같은 성공 스토리가 갑자기 음모 가득한 스릴러로 바뀌는데요. 싱가포르 역사상 최대 규모 자금 세탁 사건의 주범인 중국 국적의 린 바오잉, 장 루이진, 이 두 사람과 앨리스 구어가 사업 파트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가 어쩌면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범죄 조직의 핵심 조직원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약 석 달 전, 반반의 한 산업단지에서 한 남성이 목숨을 건 필사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남성의 이름은 데니, 베트남인이죠. 데니의 뒤를 건장한 남성 몇 명이 쫓습니다. 깡마른 체구의 데니는 농장으로 도망쳐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농장 주인은 태형 미군으로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는 건장한 남성들로부터 데니를 보호하며 반반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농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좀 이상합니다. 농장 주인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데니에게 종이 한 장을 들이밀며 서명하라고 겁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에겐 아무 일도 없었고 내가 원해서 떠나는 것이다. 데니는 산업단지에 대해 함구하고 3일 이내에 필리핀을 떠날 것을 경찰에 약속하죠.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농장주는 일이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농장주는 데니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변호사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변호사는 데니로부터 취업 사기에 속아 필리핀에 오게 됐으며 여권도 뺏긴 채 온라인 사기를 자행하도록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탈출하려고 하면 고문을 받거나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변호사는 그의 증언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필리핀 경찰청 수사국에 정식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방지위원회에도 해당 사건이 접수되죠. 며칠 후 데니가 도망쳐 나온 산업단지에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인이 도망쳐 나옵니다. 그는 곧장 말레이시아 대사관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죠. 남성의 코와 눈,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사관은 자국민이 불법 구금을 당했다며 필리핀 외교부에 항의하죠. 대체 이 산업단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단지의 이름은 바오푸입니다. 좀 중국틱하죠? 바오푸 단지에는 주니안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의 IT 기술 회사가 새들어 있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조직범죄방지위원회는 경찰 수사국, 이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반반 지역의 바오푸 단지를 급습합니다. 이 합동작전으로 반반시의 어두운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오푸 단지는 겉으로 보기엔 물류창고나 공장처럼 보이죠. 입주해 있던 주니안 테크놀로지는 IT 기술 서비스 관련 업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포고라 불리는 온라인 도박 게임 업체였습니다. 포고는 필리핀에서 해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도박 사업을 뜻합니다. 놀랍게도 이는 필리핀 정부가 허가한 합법 사업이죠. 2003년 필리핀 정부는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해당 사업을 양지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2016년 친중 성향의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포고는 급성장하게 되고 업계 추산에 따르면 필리핀 GDP의 약 7%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필리핀 해외 노동자 약 270만 명이 고국 필리핀으로 송금하는 외화 총액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였죠. 반반시는 인구 약 8만 명이 사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울퉁불퉁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인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죠. 이곳에 축구장 11개 크기의 범죄 단지가 들어섭니다. 바로 바오푸 단지죠. 바오푸 단지는 시청 바로 뒤에 있었는데요. 시청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높은 외벽, 곳곳에 설치된 CCTV, 마치 요새 같은 이곳에 700여 명의 외국인이 감금된 채 로맨스 스캠, 불법 도박 등 각종 온라인 사기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여권과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가짜 신분증, 고무실로 보이는 장소까지 발견되죠. 건물 지하에는 미로처럼 복잡한 대피소와 터널이 있었는데 이는 단속을 피해 숨기 위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이 무시무시한 범죄 단지의 수도세, 전기세, 각종 공과금 청구서에 시장인 앨리스 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지 내부에서 앨리스 명의의 벤이 발견되죠. 앨리스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 범죄 단지를 운영하는 범죄 조직의 핵심 멤버 중 하나였죠. 이 바오푸 단지에는 지금의 주니안 테크놀로지가 있기 전에 원래 홍성회사라는 중국계 회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허가가 취소되고 관련자들은 모두 경찰에 체포됐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홍성회사가 주니안 테크놀로지로 이름만 바꾼 채 다시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를 가능하게 허가를 내준 사람이 바로 반반시의 시장 앨리스 고였죠. 그뿐만 아니라 바우프 단지 부지가 앨리스 혹은 앨리스와 연결된 법인의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지 취득 시점과 포고를 시작한 시점이 겹쳤죠. 앨리스는 대중 앞에서 최대한 불쌍한 척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간다 싶으면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고 여기저기 논리에 맞지 않는 말들을 늘어놓는 그녀를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억울해요. 이런 가짜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죠.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앨리스는 필리핀 정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었습니다. 젊은 정치인답게 그녀는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죠. 단정한 외모, 환한 미소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모습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2021년 반반 시장 선거에 뛰어들어 2022년 그녀는 반반시의 첫 여성 시장이 됩니다. 반반시는 필리핀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특정 가문들이 돌아가며 권력을 장악하는 가문 정치의 늪에 빠져 있었죠. 힘있는 자들끼리 다 해먹는 이곳에 아무 가문 배경 없는 앨리스의 등장은 기존 정치 방식의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은 사업가 출신의 앨리스가 농촌 마을 반반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줄 거라고 굳게 믿었죠. 앨리스는 전통적인 정치 가문들을 무너뜨리고 시장 자리에 오릅니다. 2022년 6월 시장이 된 앨리스는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반반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기 일을 사랑하는 듯 보였죠. 이전 시장들이 수도 마닐라에 거주하며 반반에는 출장 오듯 한 번씩 들렀다 가던 것과 달리 앨리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반반에 머물며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앨리스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반반시에 처음으로 맥도날드와 세븐일레븐이 생겼죠. 이는 정상 도시로 한 단계 올라섰음을 의미했습니다. 앨리스는 도로를 새로 닦고 보건소를 세우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사업에 집중합니다. 그녀는 반반시 시민들에게 한없이 따뜻하고 세심한 시장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로 의약품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물론 소외계층 노인들의 생일을 챙겨주고 생일 케이크를 전달하는 등 세심하고 따뜻한 리더였죠. 앨리스는 분홍색을 너무 좋아해서 시청 건물을 분홍색으로 칠하고 건물 주변을 분홍색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분홍색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심지어 그녀 소유의 헬리콥터에도 분홍색 줄무늬를 그려 넣을 정도였다고 하죠. 사람들은 그녀를 핑크 시장이라고 부르며 열광했고 임기 초에는 열혈 팬층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2024년 6월 하순 필리핀 경찰이 마침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앨리스의 지문을 채취해 비교 대조한 결과 앨리스와 중국인 여성 고아핑의 지문이 완벽히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지죠. 고아핑은 중국 푸젠성 출신으로 2003년 1월 12일 특별투자거주 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했습니다. 해당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 가족을 위한 체류권인데 2011년에 취소됐죠. 만약 이게 다 사실이라면 그녀는 지금까지 불법 체류를 한 셈입니다. 해당 사진은 고아핑의 특별투자거주 비자 신청서에 첨부된 사진입니다. 어릴 때 모습이지만 앨리스 고와 상당히 닮은 모습이죠. 관련 서류에 따르면 그녀의 어머니는 필리핀인이 아닌 중국인 린원이며 나이 역시 1986년이라고 했던 종전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1990년생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중국인 고아핑이 진짜 맞다면 그럼 앨리스 고는 고아핑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일까요? 놀랍게도 1986년생 앨리스 고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전형적인 동남아시아인 외모를 가진 이 여성이 앨리스 고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왼쪽은 진짜 앨리스 고, 오른쪽은 자신이 앨리스 고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모습이죠. 이건 거의 페이스오프 수준을 넘어 이 정도면 거의 인종을 바꾸는 수준 아닌가요? 대충 봐도 자세히 봐도 누가 봐도 그녀가 고아핑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즉 고아핑이 필리핀 현지 여성 앨리스 고의 신분을 통째로 도용해 그녀의 삶을 대신 살아온 거죠. 그렇다면 진짜 앨리스 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진짜 앨리스 고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제기된 청문회에서 고아핑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어머니로 되어 있는 린원이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이자 첩일 뿐 자기 친어머니는 필리핀 하녀 아멜리아 레알이라고 주장하죠.
중국 언론 남방주간일보에 따르면 고아핑의 아버지 고젠장은 푸젠성 진장시 샤다이 출신으로 삼형제 중 둘째라고 합니다. 고젠장의 형은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동생은 마을일을 돕고 있다고 하죠. 고젠장은 수완이 좋은 사업가로 대지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의류, 자수공장 등으로 업종을 바꾸고 나중에는 부동산 업계에도 뛰어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1990년대 말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을 지게 됩니다. 1999년 12월 고젠장은 아내와 새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이주합니다. 이때 필리핀에서의 새로운 정착을 위해 가족 전체가 신분을 위조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사실 현재까지도 그녀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정치에 발을 들일 때 이력을 위조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고아핑처럼 이렇게 존재 자체가 통째로 가짜인 경우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죠.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친 이 중국 여성이 이토록 많은 것을 숨기고 위조하면서까지 필리핀에 온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고아핑 사건으로 필리핀이 떠들썩했을 당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필리핀과 중국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고아핑이 필리핀 정계에 침투한 중국 스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죠. 중국 스파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고아핑은 돌연 모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잠적해버리죠.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필리핀을 떠나 다른 나라로 도망쳤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2024년 7월 중순 필리핀 상원위원회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은 고아핑과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구금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경찰이 고아핑의 거처를 습격했을 때 그녀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죠. 이후 필리핀에서 앨리스 고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중국인들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고 불법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획득한 중국인들에 대한 폭로와 제보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하죠. 상원 청문회 출석 거부로 구금 명령이 떨어지자 앨리스 고, 아니 고아핑은 마치 미리 알았던 것처럼 잽싸게 필리핀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고아핑의 필리핀 출국 기록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7월 18일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기록은 있었습니다. 즉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출국했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누가 고아핑의 출국을 도왔나? 내부 공모자가 있었나? 이 문제로 상원 청문회가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고아핑은 필리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 국가를 옮겨 다니죠. 그러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마침내 그녀의 도주국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2024년 9월 3일 밤 고아핑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인도네시아 경찰에 의해 검거됩니다. 9월 6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아핑을 필리핀 당국에 인도합니다. 필리핀 내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공항에 직접 나올 정도로 그녀의 송환은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요, 여기 고아핑의 송환 당시 모습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출입국 관리국의 요원들의 표정이 범죄 피의자를 호송한다고 보기엔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해외로 도주까지 한 범죄 피의자 신분인 고아핑은 수갑도 차지 않고 환하게 웃고 있죠. 또 이 모습은 어떤가요? 반가운 친구라도 만난 듯 세 사람의 표정이 무척 밝습니다. 신나 죽겠는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는 고아핑의 양옆에 활짝 웃고 있는 여기 두 사람, 무려 필리핀 내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입니다. 내무부 장관, 경찰청장이라는 정부의 최고급 치안 라인이 직접 공항에 나가 이런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사진들이 공개되자 VIP 영접이냐? 범죄자가 왜 수갑을 차지 않았느냐? 도망간 범죄자를 잡아오는 건데 무슨 개선장구처럼 대우하냐 등 필리핀 국민의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온 고아핑은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보지만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거짓인 그녀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고아핑은 온라인 사기, 돈 세탁,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됩니다. 검찰의 고소장에 따르면 그녀는 바오프 단지에서 벌어진 각종 범죄 활동의 총설계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고아피 사건과 관련해 약 700명의 가담자를 체포했으며 그중 중국인은 288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바오프 단지에 갇혀 온갖 온라인 범죄에 동원된 인원들이었죠. 이 거대 범죄 조직이 얼마나 많은 불법 자금을 축적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마닐라 지방법원은 고아핑의 신분 세탁을 최종 확인, 중국 국적인 고아핑은 필리핀 시장이 될 수 없다며 시장 당선 자체를 무효화합니다. 고아핑은 양지와 음지를 오가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녀 명의의 땅만 무려 2만 4천 평에 달하고 계좌에만 하나 수백억 원이 예치돼 있으며 필리핀 전역의 12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녀와 관련된 수십 개의 은행 계좌와 부동산, 슈퍼카, 헬리콥터 등을 모두 몰수하거나 동결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해외 이용자를 상대로 한 온라인 도박 사업을 전면 금지하죠. 고아핀 사건은 필리핀 정부가 포거 사업 전면 금지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2025년 11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고아핑은 재판 내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죠. 법원은 인신매매, 자금 세탁 위증, 신분 도용 등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합니다. 재판부는 시장직을 범죄 조직의 방패로 활용한 고아핑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진짜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중국 스파이가 맞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